6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어 6단원 내용을 추론해요에서 내용을 추론하며 글 읽기라는 주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내용을 복습해 볼 텐데요. 추론하는 방법 5가지를 정리해 봤어요. 하나씩 생각해 볼게요. 추론을 할 때는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단서를 확인해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여러분이 평소에 아는 사실과 경험한 것을 떠올려 본다고 했어요. 그리고 글에 쓰인 다이어나 동영어가 어떤 뜻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뭘 찾아봐야 돼요?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되고요. 네 번째, 이야기의 특정 부분을 바탕으로 하여 알 수 있는 내용과 더 추론할 수 있는 사실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글 내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뭘 만들어보고 질문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답을 찾아보면서 추론을 해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오늘은 교과서 222쪽에 있는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을 읽어볼 텐데요. 내용을 추론하면서 글을 읽어보는 것이 오늘의 수업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추론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서울의 궁궐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서울의 궁궐.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5곳으로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다. 궁궐의 건물. 궁궐에는 왕과 왕비뿐만 아니라 왕실의 가족과 관리, 군인, 내시, 나인 등 많은 사람이 살았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고 건물의 명칭 또한 주인의 신분에 따라 달랐다. 예컨대 궁궐에는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는 건물이 있는데 이러한 건물에는 궁궐에서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 수가 있었다. 왕실 가족이나 후궁들은 주로 전보다는 한 단계 격이 낮은 당자가 붙은 건물을 사용했다. 그 밖에 궁궐 사람들은 주로 각, 제, 헌이 붙는 건물에서 생활했다. 선생님이 읽다 보니까 갑자기 집현전이 떠올랐어요. 집현전, 우리 세종 때 궁중에 설치한 학문 연구기관이었어요. 정말 왕이 사용했으니까 전자가 붙었네. 계속 읽어볼게요.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왕도 전이 아닌 다른 건물을 사용했다. 전이 아닌 건물도 사용했다고 하네요. 경복궁입니다. 큰 복을 누리며 번성하라는 뜻을 지닌 경복궁은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이면서 여러 궁궐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다. 경복궁은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세운 뒤에 한양, 즉 지금의 서울에 세운 조선의 법궁이다. 경복궁 건물은 7,600여 칸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다. 경복궁에서 가장 웅장한 건물은 부지런히 나라를 다스리라는 뜻을 지닌 근정전이다. 근정전은 왕의 즉위식,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과 같은 나라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곳이다. 혼례식은 결혼식이죠. 근데 사신과 만남, 요새로 말하면 대통령끼리 만나는 정상회담 같은 거. 그리고 즉위식은 뭘까요? 어쨌든 혼례식과 그런 정상회담 같은 그런 중요한 행사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행사였다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겠네요. 경복궁에서 안쪽에 자리 잡은 교태전은 왕비가 생활하던 곳이다. 앞에서 교태전 나왔었잖아요. 교태전은 중앙에 대청마루를 두고 왼쪽과 오른쪽에 온돌방을 놓은 구조로 되어 있다. 교태전 뒤쪽으로는 아미산이라는 작고 아름다운 후원이 있다. 선생님도 여기 가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생긴 그런 후원, 뒤에 있는 정원이에요. 경사스러운 연회라는 뜻의 경회루는 커다란 연못 중앙에 섬을 만들고 그 위에 지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누각이다. 이곳은 왕이 외국 사신을 접대하거나 신하들에게 연회를 베풀었던 장소이다. 여기가 근정전이고요. 창덕궁.
창덕궁은 경복궁 동쪽에 있다고 하여 창경궁과 함께 동궐로도 불렸다.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아름다우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 산이 많은 우리나라답게 산자락에 자연스럽게 배치한 건물이 인상적이다. 넓은 후원의 정자와 연못들은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부용지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나다는 전통적 사상을 반영하여 땅을 나타내는 네모난 연못 가운데 하늘을 뜻하는 둥근 섬을 띄워놓은 형태이다. 연못 가장자리에 있는 부용정은 십자 모양의 정자로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네, 창덕궁의 부용지, 연못이 부용지고요. 그 옆에 보이는 건물, 저 정자가 부용정입니다. 창경궁. 창경궁은 성종이 할머니들을 모시려고 지은 궁궐로 효자로 유명한 정조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여 효와 인연이 깊다. 창경궁은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광해군 때 제 모습을 찾았으나 그 뒤로도 큰 화재를 겪는 순환을 당했다. 문정전 앞들은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은 비극이 일어난 곳으로 유명하다. 왕비가 생활하던 통명전 서쪽에는 아름다운 연못이 있고 뒤쪽에는 열천이라는 우물이 남아있다. 여기가 통명전이네요.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사람들이 창경궁에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면서 많은 건물을 헐고 이름도 창경원이라고 원으로 바꾸었다. 이런 나쁜 1983년에 동물원과 식물원 일부를 옮기고 창경궁이라는 이름을 되찾았다. 경희궁. 경희궁의 처음 이름은 경덕궁이었으나 영조 때 경희궁으로 고쳐 불렀다. 인조 이후 철종에 이르기까지 10대에 걸쳐 왕들이 머물렀다. 특히 영조는 25년 동안이나 이곳에 머물렀다고 한다. 경희궁은 경복궁 서쪽에 있다고 하여 서궐로도 불렸다. 궁궐의 원래 규모는 1500칸에 이르렀으나 일제강점기에 강제로 헐려 터만 남아있다가 최근에 옛 모습의 일부를 되찾았다. 이 궁궐 안에는 왕이 신하들과 나랏일을 논의하거나 사신을 접대하는 등의 행사를 치르던 숭전전과 영조의 어진을 모신 태령전이 있다. 네, 어진은 임금의 얼굴 그림이나 사진이에요. 선생님 또 듣다가 추론할 수 있는 거는 사신을 접대하는 곳이 많았어요. 우선 사신을 접대하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나 봐요. 항상 왕이 머무는 그 궁궐 안에는 꼭 사신을 접대하는 그 곳이 있었네요. 그죠? 네, 경희궁의 태령전의 모습입니다. 경운궁. 지금의 덕수궁은 원래 경운궁이라고 불렸는데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었다. 선조가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 서울로 돌아오니 궁궐이 모두 불타버려서 이곳을 넓혀 행궁으로 만들었다고 한다. 선조가 죽고 광해군이 왕위에 오른 뒤에 이 행궁을 경운궁이라고 했다.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들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거처를 경운궁으로 옮긴 뒤 비로소 궁궐다운 모습을 갖추었다. 경운궁 안에는 중화전과 같은 전통적 건물, 석조전이나 정관원과 같은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 중화전은 국가적 의식을 치르던 곳이고 석조전은 왕이 일상생활을 하던 곳이다. 정관원은 고종 황제가 커피를 마시며 여가를 즐기거나 손님을 맞이하던 곳이다. 네, 중화전, 석조전. 네, 여기 가봤던 기억이 나네요. 석조전에서는 요새도 종종 미술 전시 같은 게 가끔 열리기도 합니다. 네, 잘 읽어봤나요? 서울의 궁궐을 읽고 물음에 답해봅시다 했어요. 총 3가지의 질문이 있는데 우리 앞에 글을 하나씩 찾아가 보면서 네, 물음에 답해봅시다. 1번,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무엇인가요? 전자가 붙은 건물에는 누가 살 수 있었나요?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은 어느 것인가요?
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여기 나와있죠. 5곳.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경운궁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 전자가 붙은 건물에는 누가 살 수 있었나요? 여기 나와있죠. 어디 있습니까? 네. 강령전이나 교태전과 같이 전자가 붙어 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런 건물에는 가장 신분이 높은 왕과 왕비만 살고 있었대요.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자, 세 번째.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된 궁궐은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네. 창덕궁이래요. 창덕궁은 어디에 있고 동굴로 불렸고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기록되었다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네. 내용 파악 문제는 사실 글의 내용이 다 있기 때문에 글을 잘 읽었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3번으로 가볼게요. 이 글에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을 추론해 볼게요. 글을 읽다 보면 다 아는 낱말만 나오지 않죠. 중간중간에 모르는 낱말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모르는 낱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사전을 찾아보면 되지만 언제나 사전을 찾아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앞뒤 문장을 잘 살펴보면 정확한 뜻은 모르겠지만 대충 대략 이런 의미일 거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는 있어요. 네, 선생님도 아까 읽으면서 추론을 해봤는데 우선 즉위식이라는 낱말이 나왔거든요. 223쪽 두 번째 줄이었는데 여러분이 한번 추론을 해볼게요. 어떤 뜻일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 네, 단청이라는 낱말은 몇 쪽이었냐면 224쪽에 나왔어요. 부용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나왔는데 단청이 화려하고 처마 끝 곡선이 무척 아름답다. 단청이 화려하다? 보통 화려하다고 할 때는 뭐 색깔이 화려하다, 무늬가 화려하다 이렇게 하는데 부용정 설명하다가 화려하다, 단청이 화려하다? 그러면 그 색깔이나 무늬, 건물에 뭔가 그걸 그렸나 보네. 그러면 이렇게 옛날식 건물에 그린 그림이나 무늬가 화려하다고 한 거 아닐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화려하다고 했기 때문이죠. 그림이나 무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화려하다는 표현이요. 이렇게 추론했다. 소용돌이라는 말은 226쪽의 경운궁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그러다가 조선 왕조 말기에 고종이 강한 나라의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면서 이렇게 할 때 소용돌이가 나왔어요. 어떤 의미일지 그리고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네, 여러분은 즉위식이라는 말을 어떻게 추론했나요? 선생님은 사실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추론했어요. 이 뜻이에요, 사실은. 임금의 자리에 오르는 것을 백성과 조상에게 알리기 위해서 치르는 시기예요. 네. 이렇게 추론했어요. 근데 이 추론한 이유가 있겠죠. 이 낱말 앞에 왕의 즉위식이라고 한 거는 뭔가 왕만이 하는 그런 행사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고, 또 뒤에 왕실의 혼례식, 외국 사신과의 만남,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왕의 행사. 왕의 행사가 뭘까? 생일이라면 생신이라고 했을 텐데, 뭐 생일 파티라고 하진 않았겠지만, 네. 즉위, 뭔가 자리에 올라간다, 이런 의미 같아서, 네. 이렇게 추론해봤고요. 소용돌이는 뭔가 서로 엉켜서 혼란스러운 상태. 네.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렸다고 했잖아요. 뭔가 휘말렸다는 거는 좀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네, 안 좋은 의미죠. 너 좋은 일에 휘말렸더라? 이렇게 말 안 하잖아요. 너 안 좋은 일에 휘말렸더라? 이렇게 말해도요. 그죠? 낱말 뒤에 휘말리면서 라는 말이 있어서 그리고 낱말에 돌이라는 말을 표현해 보면은 뭔가 뭐 어지러운 상황,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이런 뜻으로 추론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과 선생님이 추론한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정리해 주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래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하는 낱말이나 문장이 나왔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나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꼭 사전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앞뒤 문장에서 그 뜻을 추론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추론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다음 장으로 가면 이제 서울의 궁궐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스스로 읽어보세요. 그리고 여기 총 7개의 문장들이 있는데요. 각 부분마다 하나씩 여러분이 추론할 수 있는 부분을 이 빈칸으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뭐가 들어갈지 여러분이 추론한 내용을 빈칸에 잘 적어주기 바랍니다. 다 하고 선생님이랑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가는 말. 서울에 남아있는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5곳이다. 5 이렇게 한글로 써도 돼요. 궁궐의 건물은 궁궐에서 사람이 많이 살았는데 각자 무엇에 맞는 신분에 알맞은 건물에서 생활했다. 경복궁, 조선시대 최초의 궁궐로 태조가 한양에 만든 무엇이라고 했죠? 법궁이라고 했어요. 법궁의 뜻은 옆에 나와 있었어요. 건물이 7,600여 칸으로 어디? 유명한 게 뭐 있죠? 네, 근정전, 교태전, 경회루 등이 있다. 창덕궁, 건물과 후원이 잘 어우러져 있으며 그래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됐고요. 연못에 섬을 띄운 뭐가 있다고 했어요? 부용지와 부용정이 있다고 했어요. 창경궁,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일제시대에 웬진을 때 화재가 여러 번 일어나고 누가 목숨을 잃은 곳이라고 했어요. 슬픈 이야기, 사도세자가 목숨을 잃었다고 했는데 궁금한 친구들은 사도세자를 검색하면 많은 이야기나 영상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자료를 찾아서 좀 더 공부해 보세요. 경희궁, 경덕궁에서 경희궁으로 고쳐 부른 곳이며 어디가 있다고 했어요? 승정전과 태령전이 있다고 했어요. 경운궁, 선조 때 행궁으로 만들었으며 전통적인 건물과 서양식 건물이 함께 들어서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그림 보면 중화전은 뭔가 옛날 그 전통적인 궁궐의 그 건물이라면 석조전 같은 경우에는 돌로 지었잖아요. 그죠? 네. 서양식 건물과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서울의 궁궐이라는 글을 읽고 내용을 추론해 봤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